잠깐 끄다 가면 안 될까? 왜? 근데 너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이거? 아니 갑자기 옷 이야기는 왜? 그러면 이처럼 이제 대량으로 재배하면 씨를 소량으로 하는 사람들은 받아서 바로 뿌리지만 그 바로 뿌릴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서 씨를 모아서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제가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지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원한 바다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여기 나왔는데, 지금 파도가 굉장히 세고 또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날려 들어와요. 그래서 아마 장소를 소나무 숲으로 조금 옮겨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컷! 시작. 너가 멘트 쳐야지. 오늘은 뭐 한다고? 오늘은 저한테 이제 카카오톡이랑 이메일로 그 산마늘 방송이 나간 이후에 많은 분들이 산마늘 씨앗이나 종묘를 구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언제 그걸 사야 하는지, 또 가격은 얼마인지, 어디서 사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끄다 가면 안 될까? 왜? 근데 너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이거? 아니 갑자기 옷 이야기는 왜? 너무 웃겨서. 이건 뭐야 이거? 왜? 뭐 있어? 이거 오바라 거 지금 처음보다 너무 싼티가 너무 나잖아. 이거 다 이쁘다고 다들 난리인데 무슨 소리야 이거. 야, 갑자기 내 웃음이 터진다. 이거 다 이쁘다 그랬지. 나 뭐 물어봐. 그러면 제가 하나씩 질문을 드릴게요. 그냥 일단은 산마늘 씨앗이나 종묘 구매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지. 일단 산마늘에 대한 지대한 관심, 또 궁금증이 아마 많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생각나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죠. 산마늘은 이제 백합과 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성장 속도라든가 시기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씨를 심을 경우에 5년이 돼야지 수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년쯤 돼야지만 이제 물론 이제 세력이 좋은 데는 3년에도 꽃대가 올라오는데 대부분 4년이 지나야 꽃대, 열매가 맺히죠. 그래서 다시 파종할 수 있는 이런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쌈채로 장아찌를 담가 먹거나 쌈채로 먹기에 적합한, 또 많이 확산되는 그런 나물 중에 한 종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야 하는 건지. 지금 꽃이 피어가지고 산은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지만 이 노지에 따뜻한 지방에서는 지금 벌써 한번 꽃이 폈죠. 펴가지고 7월 말경에 씨가 맺힙니다. 그러면 7월 말경 구입 의사를 주시면 그때에는 그 산마늘 씨 부추꽃처럼 씨 꼬투리 채로 판매를 해요. 그래야지만 바로 파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로에 가격 형성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때 따라서 또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는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때 구하지 못하면 그 씨가 맺혀져서 너 왜 그래? 또 그 다음에 그때 시기를 놓치면 그 알씨 까만 진주 같은 까만 씨만 모아서 깨처럼 모아둔 씨를 또 구매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때가 되면 심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씨는 씨를 뿌리면 당해년도에 올라오지 않아요. 2년 있다가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지냈다라는 착각을 줄 만한 개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심어야 된다. 그럴 때는 그 시기가 지나도 8월, 9월, 10월 그 다음 해까지도 가능한데 씨만 있으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구매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죠. 그건 이제 개갑 과정을 거치지 않은 씨앗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개갑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건 7월 말에서 8월 초만 거쳐야 될 걸 구매하려면 그 이후에 한두 달 가능하죠. 씨가 있다면.
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처럼 이제 대량으로 재배하면 씨를 소량으로 하는 사람들은 받아서 바로 뿌리지만 그 바로 뿌릴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또 씨를 모아서 전부 다 선별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기 때문에 뭐 수십 킬로 작업을 해놓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개갑을 해야 되는 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개각을 하는 시기가 7월 말에서 8월 초 이후 한 달, 두 달 정도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개각 과정을 아예 거친 씨앗을 판매하는 곳은 없나요? 개갑을 해달라면 개갑을 해줄 수도 있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가격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그 개갑을 하는데 한 달 걸려요,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삼씨 같은 경우에 100일이 걸려요. 근데 이 삼마늘 씨도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사실은 조금 가져가셔서 하는 게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근데 가격이 차이가 안 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면 개각 과정이라는 거를 그래도 거쳐야 된다면 그 노동력도 들어갈 거고 시간도 들어가는데. 그렇죠. 근데 들어가는데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씨앗만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네. 종묘는 구매하는 시기가 또 어떻게 되나요? 종묘는 사실 지금이 이제 4월 말이잖아요. 지금도 종묘는 가능해요. 그리고 다음 달까지도 가니까 장마 전까지는 옮겨 심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한여름만 아니면. 장마 시즌이 언제죠? 6월 한 20일 정도 되죠. 아, 그 전까지는 가능하다. 예. 그 이후는 이제 6월 장마 전까지를 옮기는 시기라고 치면 이제 여름에 한여울 뜨거울 때 7월, 8월 정도면 성장을 멈추고 산마늘이 위에 순을 낙엽이 져버리죠. 다른 식물과 달리. 그럼 그때는 또 구해도 되죠. 9월 달 정도에는 사실은 또 옮겨 심어도 되는 철이에요. 그러니까 7월, 8월 요 두 달만 빼고는 구매가 가능하다. 1월 달도 된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네, 되는데 1월 달에는 이제 땅이 오니까 캐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7월, 8월 그다음에 1월 달, 2월 달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달을 따지는 게 아니고 땅이 얼어서 캐지 못할까 봐 이제 안 되는 거니까 땅이 안 얼은 데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그러고 산마늘 연근수에 대해서 자꾸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연근은 사실은 1년짜리 옮겨도 되고 2년짜리 옮겨도 되고 잘 커요. 근데 1년짜리는 너무 이쑤시개 같이 작으니까 그래서 2년, 3년, 보통 3년, 4년, 5년이 많이 나가죠. 1년짜리를 심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씨앗을 파종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묘 가격은 그거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들으시고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되면 원래 1년짜리가 주당 100원, 2년짜리가 200원, 3년짜리 300원, 4년짜리 400원, 5년짜리 500원. 보통은 그렇게 나가요. 그 무게로 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요, 무게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당. 개수로. 예, 주당. 그럼 씨앗은 무게로 하지 않나요? 씨앗은 키로당 얼마? 그 고투리까지 딴 씨앗은 그러니까 알씨가 아니고 위에 그 씨를 담고 있는 껍질까지 통째로 수확을 하는 씨는 뭐 쌀 때는 5만 원에서 아마 한 20만 원 사이, 한 15만 원 플러스면 이 정도 돼요. 근데 폭이 좀 넓어요. 이거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때 따라서 그 해에 수확량이 없거나 뭐 이렇게 되면 씨값이 올라가고 뭐 이런 이제 또 지역적 차이도 있고 뭐 이래요. 그리고 묘는 뭐 거기서 그래 봐야 큰 변동이 없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묘는 그냥 한 주당 뭐 1년부터 5년근까지 해서 100원씩 올라가는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거래가 되고요. 그 씨앗도 그 꼬투리 말고 그 껍질 말고 알씨는 보통 그래서 20에서 한 30만 원 사이 정도 거래가 아마 될 거예요, 이건. 그럼 개인적으로는 어떤 걸 추천하세요? RC를 추천하세요? 아니면 고투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 추천하세요? 아니, 두 가지 다 상관없어요. 근데 RC를 쓰는 거는 조금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꼬투리까지를 심는 사람들은 처음 하는 사람들. 근데 뭐 물론 이제 어떤 사람한테 구매를 해서 멘토를 어떤 사람한테 이 어드바이스를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초보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지를 않잖아요. 일단 대량 농법을 하지 않으니까 굳이 뭐 신경을 그렇게 안 쓰셔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파종 방법은 몇 개가 있을까요? 파종은 보통 이제 씨를 파종할 경우에는 양파망처럼 두록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일렬로 긋고 거기다가 심는 방법이 있고요. 도라지 씨 뿌리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뿌리죠. 그렇게 뿌리고, 우리가 뿌리는 이제 방법은 흩뿌림이죠. 그냥 살포기나 아니면 흩뿌림해서 고를 후에 만드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쉽게 가자는 거고, 투자해서 제대로 하려면은 낭파망처럼 하는 거고. 그런데 그거는 방법의 차이지 나중에 결과물은 아마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한 가지는 미리 두록을 만들면, 고를 만들고 하면 그 이제 일렬로 쭉 이제 보기 좋게 나겠죠.
작은 면적에다가 집약적으로 재배를 하려면 이제 텃밭 가꾸듯 그렇게 이제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그냥 쉽게 하려면 방금 전에 말했던 이렇게 후자처럼 그냥 막 살포기에다가 그냥 막 총 쏘듯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잠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쉽게 하려면 하는 것보다 투자비, 인건비를 좀 적게 들이려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뭐지, 쉽게 하려면 그건 아니죠. 쉽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표현상의 문제긴 한데 내가 좋아하는 표현이 일단 아니에요. 일단 우리는 조금 쉽게 가자는 거고, 쉽게 가자는 거고 이거 외에도 또 궁금한 것도 많이 또 있겠죠. 뭐 저도 그 댓글 가끔 보니까 그럼 묘 언제 팔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산에서 이번 주에 채취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해서 포장하고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사실은 지난번 눈이 와가지고 아직 덜 자랐어요. 너무 연하고 산 꼭대기는 이렇게 바닥에는 꽃이 피는데 산 위에는 쫑다리가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시기가 조금 이런 것 같아서 한 주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산마늘 씨앗과 묘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관심 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자를 안 했는데. 그 대신 이걸 했잖아. 아니 그 우리 트레이드 마크라서. 아자.